이 영상에서 소음이 잡힐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전문용어로 밸브 태핏 니우다 같은 소리가 납니다. 짝짝짝짝짝짝짝 하고. 그래서 제가 차주분한테 엔진 오일을 언제쯤 교환했냐 물어보니까 엔진 오일은 교환하지 않고 거의 차를 운행하지 않아서 교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엔진 오일 교환하지 않으신 거예요. 총 키로수는 15,000km 뛰신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운전자분들 중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차량들에 의해서 거의 이런 소음이 엔진에서 나요. 문제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을 교환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남아가스나 지금 탄소, HC가 지금 제 코로도 냄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출가스 측정기, 그러니까 지금 연소되는 과정을 뒤쪽에서 소음기 쪽에서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프로브를 지금 뒤쪽에다 내장을 시키고 뒤쪽에 지금 왔는데 사실 지금 여기 외부인데도 질소산화물 냄새, 그러니까 미연소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냄새로 나는 거는 운전자분들이 앞에서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배출가스의 농도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K5 2016년식 배출가스 진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CO, 그 다음에 HC, CO2, 그 다음에 O2, 람다, 그리고 공기량, 공기 제어량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보시면 HC가 58 ppm 정도 나옵니다. 기준치가 0.028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요걸로만 봤을 때는 엔진 오일이 엔진 실린더 내부에 미연소 가스가 밖으로 지금 기준량 이상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가스가 심하게 나오면 일단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원인이 발생하냐면 정상적인 엔진에 품질이 낮은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납이나 황이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러면 연소실로 들어가는 연소 인이나 아연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린더 헤드가스켓에 균열로 부속액이 연소실로 들어가오면 연소 후에 생성되는 실리카의 촉매, 변환기의 촉매 표면에 쌓이기도 하고 또는 농후한 혼합기가 연소하고 배출하는 황, 카본 등이 촉매 표면에 쌓이게 되면 촉매 변환기의 정화 효율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배기장치에 원활한 배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엔진 오일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화 효율에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스코프로 한번 찍어서 엔진 내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HC가 지금 기준값보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배출이 되고 있는데 기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엔진 앞쪽으로 가서 엔진 내부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 차 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막 엔진 검진을 마치고 스코프 파형으로 엔진 내부에 흡기 쪽을 점검하고 그리고 엔진에 이제 회전수를 읽어서 엔진 내부가 어느 상태인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점화를 잡아놨고요. 두 번째는 흡기
흡기 쪽에 있는 실린더 내부가 움직이는 그 흡기 포트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엔진에 구동하는 그 힘을 전류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류값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산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이쪽 지금 보이는 산은 정상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 보여지는 그 산 위쪽에 있는 정상 봉우리 쪽에 지금 뭔가 필터링이 안 돼서 뭔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세히 보면 한 번씩 정상인 산과 비정상인 산 눈으로 확연히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디가 스크래치가 났던가 엔진 내부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확연히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진에 있는 부분보다 엔진을 뜯는 것보다 일단은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이제 플러그를 코일하고 제거를 한 상태에서 엔진 내부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진단은 가장 빠르게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마치고 운전자분한테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엔진이 더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 어떤 예방 차원에서 케미칼도 처방하고 일단 엔진오일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부에 내시경을 침투를 시켜서 삽입을 시켜서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지금 1번 실린더에 내시경을 진입을 시켰는데 실린더 쪽에 1번은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번은 특별하게 1번에 아까 사진에도 스쿠프로 우리 화면을 봤을 때 이상이 없었죠. 아까 그 봉우리 산, 그 산이 막 그 스커트 부분이나 벽 쪽에 뭔가 이물질이나 뭔가 스크래치가 생겼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림으로는. 그래서 2번 쪽에 한번 진입을 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2번 실린더에 지금 플러그를 집어넣는데 2번 실린더가 아까 사진, 그러니까 아까 오슬로스코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약간 보시면 그림자가 하얗게 비치죠. 하얗게 비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이쪽 빛이 비춰지는 이 부분이 약간 스크래치가 지금 난 걸로 판명이 됩니다. 아까 1번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이쪽이 지금 슬리브, 그러니까 실린더 내부의 벽이죠. 벽 쪽에 약간의 상처가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데카솔 처방을 좀 해야 될 것 같합니다. 물론 스코프에서 본 것처럼 2번하고 4번 두 실린더가 그런 상처가 난 걸로 되어 있죠, 아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 3번. 그러니까 이 부분, 요 위에 산, 그죠? 또 이 부분,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내시경으로 확연히 표가 나죠. 그죠? 이미 이 차량은 엔진 실린더에 상처가 이미 나서 첨가제를 좀 넣어서 네마모제도 넣고 일단 우선 엔진 오일을 먼저 교환하는 게 시급하니까 엔진 오일 교환하고 기존에 있는 찌꺼기도 좀 빼내고, 왜냐면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는 수분도 생성이 되고 또 윤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엔진 오일 관리가 안 되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 엔진 오일이 이 결과로 봤을 때 참 얼마나 중요한지. 엔진 아주 기초적인 정비잖아요, 엔진 오일 교환이. 근데 보통 엔진 오일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15,000km까지 타는 분들이 꽤 돼요, 상당히. 어떤 분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분도 아직도 있어요. 자동차가 우리 생활의 문화의 일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을 좀 자리 잡아, 일단 영상에 담고 있는데, 일단 엔진 오일을 2차는 급선물 우선 1차적으로 교환을 하고, 두 번째로 케미칼, 첨가제, 내마모제 이렇게 넣어서 또 배출가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과도하게 교환 시기를 빨리 잡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엔진 오일을 현장에서 제가 이제 줄곧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온 결과를 봤을 때 엔진 오일은 주기가 5,000에서 6,000 정도를 띄워야 된다고 확실히 현장에서는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10,000km, 8,000km, 뭐 9,000km, 15,000km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로드 테스터가 아니고 연구소에서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나 뭐 쉐보레 그 연구소에서 어느 일정하게 정해놓은 그 트랙에서만 테스트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트랙에서는 여러 조건이 불가피합니다. 정확한 조건에서만 운행을 해서 결과물이 15,000, 뭐 10,000km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왔을 때 도로에서 운행한 조건은 그거의 반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오일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은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내시경으로 봤죠, 슬리브, 이 실린더 내부가 이렇게 긁힌 자국, 그 긁힌 자국은 순환이 안 돼서 오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린더가 위로 올라가서 오일이 순환이 안 돼서 피스톤의 높은 압력과 고열로 인해서 긁어 내리는 거예요. 쇠하고 이게 윤활이 안 된다는 거는 필터가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특히 고속주행 시.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중요한 게 엔진 필터, 오일 필터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필터를 지금 제거를 하는데 빠지질 않아. 필터가 안 풀려서. 와,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엔진 내부는요 진공 상태예요. 1기압이 760mm HG잖아요. 그래서 1기압, 그러니까 기압이 진공 상태에서 빨아 당기면 어떤 증상이 나냐면, 모든 필터가 종이로 돼 있어요. 카트리지로, 리필용으로 돼 있는데 얘네는 보면 캔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환해야 될 필터를 한번 안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 뭐 정수기도 있고 뭐 정화장치, 뭐 실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필터가 교환하지 안 되면 미세먼지가 제거가 안 돼요. 걸러지지도 않고. 그래도 필터,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꼭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에는 그런 게 없냐? 물론 있죠. 엔진 오일 필터, 연료 필터, 경유 필터, 휘발유 필터, LPG 필터, 그리고 요새 미세먼지 필터, 실테이라는 거. 실내에서 키는 필터가 지금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치, 기계적인 거는 필터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도 필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를 지금 보시면, 내부에 지금 노랗게 보이는 안쪽에, 그 철판 안쪽에 노랗게 보이거든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요? 모든 필터가 저 안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좀 보이시죠? 예, 그게 이제 카트리지인데 그게 종이를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내압이 걸리거든요. 그 내압이 필터가 오일에 365일 적게 돼요. 12시간, 24시간, 오일 교환할 때까지. 그러면 그 필터가 우리가 물속에 오래 들어가면 페이퍼 종이가 물에 풀어지잖아요. 얘네 오일에 풀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내압이 생기면서 고속주행 시 진공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진공이 이 오일을 빨아 당겨요. 그러면서 이 오일 카트리지 당기고 오일 필터도 갖다 당긴다고요. 계속 흡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필터가 나중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필터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게 오일 교환을 목적을 갖고 오일 교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엔진 오일 필터, 오일 필터를 교환하는 목적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오일은 안 갈아도 필터는 교환하셔야 돼요. 이 필터 중요합니다. 자, 싹 빼고 오일도 좀 빼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4번 플러그 뺍니다. (15,000km) 탄 차치고는 플러그 상태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백금 플러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점화 간극은 그 접지 간극하고 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끝에 검게 그을린 건 불완전 전선, 이게 오일이 아무래도 실린더 내부에 유인입이 된 듯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입이 돼서 지금 4번이고 3번이고 2번이고 1번인데 4번 쪽이 특히 좀 많이 지금 유입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정말 그 파형이 정말인지 거짓말로 나오는 건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4번 쪽도 지금 진입을 시켰는데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린더 외벽입니다. 자세히 좀 보이시나요? 스크래치가? 좀 이 4번은 지금 스크래치가 좀 심각하게 좀 많이 긁혔어요. 네. 지금 벽이, 외벽이 지금 요거는 정상인데 백금 플러그 간극은 제가 임의적으로 약간 멀티하게 좀 조절을 했습니다. 컨트롤해서 엔진 오일이 내부에, 실린더 내부에 약간 누적이 됐기 때문에 화염 전파 시간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약간 조절을 했습니다. 오늘은 K5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배출가스 한번 찍고 출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